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수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소화기계의 복잡성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암, 위암이라고도 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위암은 거의 100% 완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 위험 요인, 그리고 최선의 예방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진단이 지연되어 치료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증상과 징후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조기 진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음식을 소금으로 보존했을 때 위암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음식 보존 기술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발병률이 감소했지만 가공식품과 짠 음식이 많은 식단을 섭취하는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올바른 지식과 빠른 행동으로 이 질병의 진행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꾼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초기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의학적 도움을 구한 환자들은 증상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치료하려 했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암은 종종 조용히 시작되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흔한 소화기 문제와 혼동될 수 있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보고하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적은 양의 음식을 먹은 후에도 항상 배부르다는 느낌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이 느낌을 위가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증상, 즉 조기 포만감은 바이러스, 항생제 또는 과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위가 음식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나 수프를 조금 먹었는데 갑자기 푸짐한 식사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불편함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증상이 위의 초기 병변을 발견하게 되어 조기에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검고 끈적하며 강한 냄새가 나는 변, 즉 멀리너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위와 같은 상부 소화관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화된 혈액은 커피 찌꺼기와 비슷한 어두운 색을 띠며 이는 다른 장 출혈과 구별됩니다.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 출혈을 대변 잠열 검사로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검사는 다른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위암의 경우 출혈이 간헐적일 수 있어, 즉 특정 순간에만 발생하고 멈추기 때문에 거짓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킵니다. 검은 변을 발견하면 의사를 찾아 상부 소화관 내시경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검사는 이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궤양이나 종양 같은 이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부 소화관 내시경은 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표준 검사입니다. 위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출혈로 인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지속적인 피로, 식욕 부진, 창백함, 그리고 간단한 신체 활동 중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수치의 감소로 인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빈혈을 완전혈구 검사로 조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검사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및 기타 매개 변수를 평가합니다. 빈혈이 확인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영양 결핍부터 소화관의 숨은 출혈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위암이 이 증상의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부 소화관 내시경이 요청됩니다. 위에 타는 듯한 느낌, 속쓰림 또는 소화불량은 종종 위식도형 뇌질환 같은 양성질환과 연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특히 체중 감소나 조기 포만감 같은 다른 징후와 함께 지속된다면 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의사의 지시 없이 오메프라졸이나 판토프라졸 같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위암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릴 수 있어 진단을 지연시킵니다. 제 조언은 명확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소화기 증상을 치료하지 마세요. 의사를 찾아 직접 물어보세요. 이런 증상이 있는 걸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진행된 단계에서 위암은 목, 겨드랑이 또는 쇄골 부위에 만져지는 작은 덩어리 같은 림프절 비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기나 편도선염 같은 감염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림프절 비대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더 드물고 일반적으로 후기 단계에 나타나지만 신체의 어떤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비대된 림프절을 발견하면 영상검사나 생검을 포함한 자세한 평가를 위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원인 없는 체중 감소는 가장 우려스러운 징후 중 하나입니다. 위암의 경우 조기 포만감으로 인한 식욕 감소, 메스꺼움, 구토 또는 종양 자체가 신진대사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식단이나 운동 루틴의 변화 없이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하면 이를 원인 없는 체중 감소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이유 없이 7kg 이상을 잃으면 의학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증상은 종종 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유도합니다. 상복부, 즉 배꼽 위로 알려진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위암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이 통증은 팽창감이나 압박감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종 위염이나 궤양으로 오인되지만 이 증상이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흔한 실수는 적절한 조사 없이 통증 완화를 위해 오메프라졸 같은 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약은 증상을 가릴 수 있어 진단을 지연시킵니다. 대신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전체적인 평가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식사 후, 특히 복부 팽만감은 위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종양으로 인한 부분적 폐색이나 염증으로 인해 위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 팽만감을 가스나 소화불량으로 여기며 의학적 도움을 늦게 구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나 조기 포만감 같은 다른 징후와 결합될 때 이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징후를 알았으니 위암 진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인 상부소화관 내시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절차는 카메라가 달린 얇은 튜브를 삽입하여 식도, 이, 그리고 소장의 첫 번째 부분인 12지장을 관찰합니다. 내시경은 빠르고 일반적으로 진정제와 함께 시행되며 병변, 교양 또는 종양을 식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실수는 혈액 내 종양 표주자, 예를 들어 C나 CA29대9 또는 대변 자멸 검사 같은 대체 검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다른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위암 진단을 위해 내시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 표주자는 다른 질환에서 상승하거나 초기 암에서는 정상일 수 있어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언급된 증상 중 하나라도 특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예약하세요. 상부소화관 내시경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암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의 조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요인 중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A형 또는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O형에 비해 위험이 약간 더 높습니다. A형은 19%, AB형은 9%. 혈액형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정보는 유료 감시를 개인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와 같은 일촌 가족 중 위암이 있었던 경우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진단받은 나이보다 10년 일찍 내시경으로 검사를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세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암 위험은 65세 이후에 크게 증가합니다.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다른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위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흡연은 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도 흡연과 결합되면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추천은 간단합니다. 담배를 전혀 피우지 말고 가능하면 알코올을 끊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이나 통조림의 흔한 과도한 나트륨은 위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최대 5g의 소금, 나트륨 2g에 해당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브라질 같은 많은 국가에서는 평균 섭취량이 11g을 초과합니다. 소금을 줄이기 위해 즉석라면, 통조림, 레디메이드 소스를 피하세요. 살라미, 모르타델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암 위험을 높이는 방부제인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제안은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서 없애고 집에서 만든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세요. 지방 조직은 대사적으로 활성이며 암 위험을 높이는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예방의 핵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만 수술 같은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위암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았다면 정기적인 내시경을 포함한 의사와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감염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박테리아는 위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이 염증을 유발하여 궤양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이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우레아제 검사 또는 대변 검사로 헬리코박터 검사를 요청하세요.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로 치료하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발견된 위의 폴립은 일부 경우 암의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폴립 병력이 있다면 의사의 정기 검진 권고를 따르세요. 섬유질과 비타민 C가 부족한 식사는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과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는 이를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위암 위험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믿습니다. 가족에게 위암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정보는 검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나 헬리코박터 감염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검토하세요. 오메프라졸 같은 약을 의사 지시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흡연을 끊고 음주를 줄이고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이 정보가 위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제 사명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지식은 그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제 채널이나 뉴스레터에 가입하여 매주 실용적인 건강 팁과 과학적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 주제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에너지와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12 부족 징후에 대한 다음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기의 행동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합시다. 큰 포옹과 다음에 만나요.